이 공약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대박인데요.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지난 2년 동안 2020년, 2021년 동안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건물 매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률로 강남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정말 꿈의 이야기입니다. 건물 못 사세요. 강남에서는 적어도. 근데 이 공약을 저희가 어떻게 바꿔서 이제 임대료를 상향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빌입니다. 얼마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윤석열 후보님이 당선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건 게 있는데요. 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주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저희에게, 그러니까 빌딩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실현만 된다면은 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주택 250만 호 이제 세대 공급이 이제 5년 이내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대통령 후보님이나 다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있는데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주거 아파트에 초점이 쏠려 있는 거라서 아직 빌딩 시장을 어떻게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기만 한다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바꾸신다고 해요.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 활용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에 대해서 전면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파트 시장이 워낙에 작년 한 해 너무 올랐다 보니까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제라든가 아니면은 전세, 월세를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빌딩 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는 게 임대차법 안정화를 통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을 좀 안정화 시킨다고 한다면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은 횡보 구간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횡보 구간이 되면은 매매 차익을 얻기가 조금 쉽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즉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파트의 갭투자나 아니면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너무 과대 해석을 하지 않겠고요. 딱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되게 중요한데 부동산 세제 전면 검토예요. 즉 취득세랑 양도소득세를 좀 이제 감면해 주겠다는 뜻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상세를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실현되려면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기대감을 낮춰달라는 뜻인데요. 재산세가 통합되면 종부세 완화가 될 확률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완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2021년 말부터 지금 올해 2022년 초까지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매도하시는 분들 쪽에서 많이들 기다려 오셨어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들을. 양도소득세가 이제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잠시 보류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수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시장 위주로 아무래도 정책이 짜여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온 뉴스는 없는데요. 물론 이게 시행되어 봐야 알겠죠. 대신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인데요. 즉 이제 한 2년 동안 2년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두 개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은 중과세가 엄청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둘 중 하나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건물을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하려면은 명도를 하고 멸시를 하고 용도 변경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쉬운 과정은 딱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 다가구 빌딩을 판다고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중개세까지 내고 나면은 새로 갈아탈 수 있는, 새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관련된 영상은 제가 전에 왜 내 건물이 안 팔릴까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매매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세금을 다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서 새로운 물건을 매입할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자 만약에 내가 다가구, 그래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고 뭐 다가구 건물들 몇 채 가지고 있다면은 매매하시기에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고 2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면은 중과세를 아예 배제시킨다고 나왔잖아요. 물론 나와봐야 합니다. 나와봐야 아는데 배제시켜준다고 하니까 이때 다가구 빌딩을 매매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겁니다. 내가 최대한의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가구 빌딩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의 실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고요. 다가구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재건축, 신축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최대한의 실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발현이 되면은 이 양측 모두에게 좋은 조건이니까 잘 보시고 있다가 만약에 된다 하면은 꼭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LTV 완화랑 이제 용적률 상향이 있었는데, 용적률 상향도 아파트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에도 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물론 뭐 남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꼭 주거용 시장만을 위해서 부동산 공약을 건 건 아니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에도 분명히 건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만 면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나머지 부담액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즉 임대인 손실분은 세액공제 형태로 전액 보존해주겠다. 이해되셨나요? 임대료를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한다는 건데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아니 내가 건물주인데, 내가 임대인인데 내 건물의 임대료를 내가 낸다고? 내가 부담한다고? 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런 세액공제 형태로 뭐 보존해주겠다고 하긴 하지만 와닿지는 않죠, 크게. 그리고 뭐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생계형 임대인의 기준을 어떻게 둘지도 뭐 되게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3분의 1이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건데 뭐 3년에서 5년간 뭐 50조 원 정도가 이제 조금 뭐 부채로 발생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 정도 금액이 발생을 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건물주도 이제 국민이죠. 그러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도 내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또 3분의 1을 해주긴 하지만은 그에 대한 그걸 어차피 뭐 세금으로 메꾸기 때문에 세금까지도 내가 이제 같이 떠나야 되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중과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 공약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대박인데요.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지난 2년 동안 2020년, 뭐 2021년 동안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건물 매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솟았는데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하나가 생겼죠. 임대 수익이 안 돼요. 매매가는 올랐는데 임대료는 크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건물의 펀더멘탈은 결국 이제 임대 수익인데 임대 수익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못했죠. 강남 3구에서는 임대 수익형 건물, 그러니까 3%가 넘는 임대 수익형 건물은 정말 씨가 발랐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률로 강남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정말 꿈의 이야기입니다. 건물 못 사세요. 강남에서는 적어도. 그런데 이 공약을 저희가 어떻게 바꿔서 이제 임대료를 상향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숫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30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300만 원을 전부 부담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은 임차인은 100만 원만 이제 내면 되고요. 대신에 임대인이 1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정부가 1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이때는 뭐 수익률 악화라고 보면 악화가 될 수 있죠. 물론 뭐 정부와 뭐 내가 내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원래 300만 원에 나갈 수 있는 상가인데 이거를 600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600만 원을 올리면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밖에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300만 원 하는 거를 200만 원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임대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만 내도 될 거를 200만 원씩이나 내야 되니까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임대료 나눈 프로젝트를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고 한 뭐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2년, 3년 정도 뒤에는 내가 원래 300만 원 받을 수 있던 상가를 6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2배죠? 2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2배를 올린 겁니다. 300만 원 상가를 600만 원으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이 현상이 한 건물에서만 일어나면은 임대료가 다시 이제 원래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근처에 다 같이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은 모두 다가 임대료가 오르게 되는 거고, 모두 다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률도 모두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건물 빌딩의 고질적인 문제, 펀디멘탈, 임대료를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2배이기는 한데 여러분, 2배 올리는 게 쉽지가 않죠.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1년에 5%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요, 5%씩 올려서 2배를 올리려면은 14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이 뭐 짧게 2, 3년, 뭐 길게는 5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끝나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도 끝나긴 할 텐데, 맥스 5년이라고만 자꾸 봐도 10년 정도를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임대료 인상을 하는데 말이죠. 물론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 뭐 300만 원 하던 상가를 100만 원에 쓸 수도 있는 거였고, 300만 원 하는 거를 200만 원에 쓰면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뭐 3년에 5년 정도 그 정도 이제 이득을 봤으면은 나중에 제대하시 이제 원상복귀 돼서 뭐 600을 낸다고 하면은 그때 반발은 뭐 그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내일의 걱정을 꼭 오늘 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공약이 정책으로 바뀔 때 그때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저에게 유리하게 또 진행할 수 있는지 대비를 해둬야 된다는 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3가지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주거시장이 횡보장에 대해서 뭐 큰 이득이 없다면은 주로 이제 또 상호형 부동산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낮아지면은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분들은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매매하시기에 적당히 좋은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걸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료 나눔제로 인해서 임차인분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인분도 임대료를 충분히 또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